네. 그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연관관계. 네. 네.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저는 그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거나 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네. 그 복지국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데,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회민주주의라는 그 단어는 구분이라는 거 쓰지 않으려고 하면서, 네. 아니 복지국가면 되지 뭐 사회민주주의라는 그런 약간 그 빨간 단어를 왜 쓰냐,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지국가라는 말 그 자체는 이제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복지국가에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가령 뭐 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도 있고, 네. 가령 미국도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네, 복지국가 그렇죠. 같지 않은 복지국가지만. 네. 그리고 아까 저도 뭐 얘기했지만 이태리 같은 경우도 복지국가거든요. 네.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나 복지국가인데 그거를 만든 정당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 그 복지국가를 만든 게 물론 이태리 공산당도 같이 역할을 했지만은 이 기독교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이 있어요. 네. 한 40년 정도 한 정당이 있는데 뭐 독일도 있고 이태리도 있는데 이 정당이 집권해가지고 5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갖고 한 40년에 걸쳐가지고 공산당이랑 이제 뭐 서로 경쟁도 협력도 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태리 복지국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태리 정도까지만 가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도 한 10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런 정도 나라만 하더라도 복지국가니까 우리보다 훌륭하니까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보다는 약간 수준이 좀 낮은 그런 복지국가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국가 운동이면 족하지 사회민주주의는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의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 복지국가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이고 결국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내지는 기독교 민주당이 얘기하는 복지국가고 그거를 우리나라 지형에 딱 들어오면은 뭐냐면 결국은 민주당 내지는 새정치연합과 함께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그 얘기에 불과한 거다. 저도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들의 얘기는 민주당 내지는 새정치연합에 그냥 주변적 시민단체 역할을 하겠다는 거 역할이다. 그걸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앞으로는. 그걸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나아갈 것인지 이 얘기를 하자는 거고요. 결국은 저는 그 복지국가 운동에도 여러 가지 노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는 대표적인 얘기가 이 노인연금인데, 기초연금을 가지고서 지금 뭐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고, 복지국가 운동단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정당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기초연금을 20만 원 주자는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새누리당 내지는 박근혜 정부는 그것도 좀 안 주려고 지금 기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논의를 하고, 나머지는 진보 내지는 이 민주적인 쪽에서는 다 20만 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왜 40만 원 주면 왜 안 됩니까? 100만 원 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북유럽 정도 복지국가가 되려면 10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정도를 주는 꿈을 적어도 꾸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30대, 40대 앞으로 30년 뒤에 60대가 될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노인이 됐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받는 복지국가를 꿈을 꾸자. 100만 원 정도를 받아야지만 노인들이 뭔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사회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자유주의 내지는 기독교 민주당 내지는 우리나라에서 민주당 내지는 새정치연합이 얘기하는 이 노인복지라는 것은 기껏해야 20만 원. 20년, 30년 뒤에도 50만 원. 요 정도 복지국가를 꿈꾸다는 겁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다는 거죠. 저희는 그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50만 원 주는 것이 30년 뒤에 그게 인간의 존엄성 원칙이요. 그게 부합이 되는 거냐. 말하자면 그건 인간의 존엄성의 반도 보장이 안 되는 거고 정말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면 노인들에게 100만 원 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지난 18세기 이래로 발전해왔던 인간의 자유, 계몽, 그리고 존엄성 여기에 맞는 것이고 이런 그 지난 200년간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인권의 원칙, 사회권의 원칙,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는 인간의 자유의 원칙에 가장 부합되는 것은 바로 1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세금을 100조, 200조를 더 걷는다 하더라도 이걸 실현시켰다라고 하는
열정과 꿈을 네. 가진 것은 사회민주주의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복지국가 운동이 사회민주주의 운동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사회민주주의 운동이야말로 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진실되게 보장하는 네. 진짜 복지국가 운동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네,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그 핵심 정체성이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죠. 네.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등, 완전한 정의는 결국 복지국가로 귀결이 된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많은 그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이 박근혜라든가 새누리당 이쪽은 선별적 복지 내지는 자녀주의 복지라고 얘기하고 네.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만 네. 주는 복지라고 몰라서. 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진보 쪽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보편적 복지 네. 말하자면 뭐 온 국민에게 네. 이건희 회장에게도 이건희 회장 혼자에게도 네.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네. 이런 보편적 복지국가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보편적 복지국가를 노인들에게 모든 노인에게 이건희 회장한테 100만 원을 주는 이런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꿈과 이상을 가진 그런 철학과 네. 이념을 가진 것은 사회민주주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나머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민주당 내지는 새정치연합 네. 내지는 뭐 이런 다른 정당들 이런 정당들이 이런 복지국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못한 복지국가를 꿈꾸는 거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노인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일반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뭐 쟤들 얘기하는 게 20만 원, 기껏해 20만 원 얘기하는데 네. 아 그거 뭐 그러면은 차라리 새누리당 내지는 박근혜를 찍어도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기 때문에 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새누리당을 더 지지하는 그런 네.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네.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진보정당 내지는 이 네. 민주적으로 찍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상한 정치지요. 말하자면 가난할수록 오히려 새누리당 내지는 박근혜를 네. 지지하는 이런 이상한 정치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저는 사회민주적인 그런 꿈과 이상을 가져가지고 네.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저 정당을 찍으면은 네. 우리 인생이 정말 달라지겠구나 네. 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차별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것은 저는 사회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정당일 수밖에 네.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정확한 그 가치 노선을 가진 그런 그 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함께 복지국가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